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9월 28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900원 하락해서 5.77% 하락했고요. 14,70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 거의 52주, 그죠? 52주 최저점을 찍은 상황이고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 뿐만이 아니고 증시 전체가 또 크게 하락을 해버리면서 완전히 코스피가 바닥이 뚫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굉장히 이제 좋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환율부터 보게 되면은 지금 12원 올라서 1439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장중에는 1440원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정말 이제 환율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1300원을 찍고부터는 거의 쉬지 않고 지금 환율이 올라가면서 아주 증시 분위기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계속해서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개선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점점 악화가 되면서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이 굉장히 안개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 전쟁의 확전 가능성과 그 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폭이 줄어들지 않음에 대해서 아주 시장이 크게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지금 거의 뭐 이전에 2007년 때 금융위기 때 들어갔던 그런 환율까지 거의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0원 이상으로도 지금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확실히 고점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고요. 사실상 우리가 예상하던 범위 이상으로 지금 그죠? 제가 예상하던 범위 이상으로 지금 월봉 하나가 더 나왔고요. 환율이 지금 1,400원을 돌파하고 이렇게 1,440원까지 이렇게 빠르게 올라갈 거라고는 사실 예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지금 증시도 아주 가파르게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좀 마음이 좋지는 않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종목 하나만의 그런 분석보다도 좀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만의 그 문제보다는 전체적인 시장이 이렇게 폭락을 했을 때 대응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죠? 그런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일단은 주식은 상당히 이제 많이 내리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바닥이 뚫린 상황이고, 이제 믿었던 그런 바닥 라인,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런 바닥 라인도 지금 뚫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전저점이 지금 뚫린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거래량이 어느 정도 붙은 상황에서 이렇게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기술적으로 본다면 이 지점이 이제 뚫렸을 때는 네, 손절을 하는 라인이 보일 수도 있죠. 맞아. 손절을 하는 라인이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 번 지지를 해오던 그런 지점이 뚫렸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거나, 그죠? 여러 번 찍었던 그런 지점이 뚫렸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락이 추가적으로 좀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고요. 네. 그게 지금 지지 라인을 형성하지 못하고 계속 쭉 떨어지면서 좀 주가가 어,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이렇게 지지 라인이 무너지고 바닥이 떨어졌다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다 정리를 해야 되냐, 그죠? 그리고 코스피 자체가 저렇게 무너지는 상황이라 2000선을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고 뭐 1800, 뭐 1600 이렇게도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환율이 1500원을 간다느니, 그죠? 코스피가 1000대로 또 진입을 한다느니, 뭐 그런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네, 손절을 해야 되는 시기다 혹은 아니다, 그죠? 그런 뭐 두 가지 방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종목 자체의 문제로, 그죠? 종목에 대한 악재로 이렇게 바닥이 뚫리면서 떨어졌을 경우에는 저도 당연히 정리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권유를 드렸을 거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만의 하락이 아니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 종목들, 그리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핫하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버티지 못하고 지금 아주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LNF 같은 종목을 보았을 때는 일별 고점이 이제 뭐 25만 원 정도, 최근에 26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8만 원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점 대비해서 3, 40%가 뚝 떨어진 상황이고요. 당연히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지금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그러고 사실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간간히 리뷰를 좀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매수 기회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매수 기회라는 지점에서부터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서 지금 5만 원 초반대까지 떨어진 상황인데요. 일단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삼성전자가 정말 반토막이 난 상황이고요. 거의 1년 반 동안, 그죠? 1년 반 동안 쉬지 않고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자면, 일단은 지난 1년간을 계속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주가가 그 벽을 넘지 못하고 계속 사이클을 가지고 횡보를 했다라는 점. 그래서 1년 전에 투자를 했을 때 지금 왔을 때는 뭐 크게 수익을 보지 못하고 손실을 보거나, 네, 뭐 그렇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는 점. 그래서 이 종목 자체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 제가 좋은 방향으로 계속 얘기를 해서 뭐 그런 투자 유도를 했다, 뭐 그런 식으로 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런 관점을 가지고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바라보자면, 여러분들은 뭐 삼성전자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1등 기업이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실적이, 네, 엄청나죠. 최근에도 수십조 원의 영업이익이 나면서, 네, 1년 영업이익이 거의 60조 이상으로 이제 달하죠. 그래서 그만큼 아주 큰 기업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거의 시가총액 한 2, 30%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큰 종목인데요. 그 종목이 고점을 찍고부터 52,900원까지 월봉이 쭉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분들에게 이 삼성전자에 대한 월봉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이 종목이 실적이 좋지 않았는지, 그리고 반도체 관련 시황이 좋지 않았는지,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해서 삼성전자가 지금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인지, 뭐 그렇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당연히 셋 다, 네, 충분히 반박이 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싶었던 점은요. 분명히 이 구간을 확대해서 본다면 삼성전자는 정말 좋지 않은 종목입니다. 투자하기 정말 좋지 않은 종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죠? 이 구간 1년 동안, 거의 2년 동안 지금 떨어진 상황이라 2년 동안 물려가지고, 그죠? 거의 반토막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투자의 시기가 중요하긴 하죠. 근데 이렇다고 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아주 좋지 않은 종목이라고 전체적으로 말을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주 오래된 월봉을 이렇게 보긴 하지만 사실상 어느 정도의 사이클을 가지고 종목이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들을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분명히 이제 올라갔던 만큼 골도 깊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대신에 오랫동안 지켜보았을 때 꾸준히 추세 상승, 그죠? 장기적인 추세 상승을 하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떨어졌던 하락분에 대해서는 반도체 가격이 하락을 하거나, 네, 그런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증시가 하락했을 때도 코스피의 대표적인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다시 한번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았을 때는 제가 이 종목을 계속 보았던 이유가 아주 장기적으로 떨어지는 이 지점에서는 당연히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 장기적인 벽을 깨고 이제 상승을 시작한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계단식 상승 과정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좀 수렴 구간에서 반대로 지금 월봉이 마이너스로 좀 많이 빠진 상황인데요. 이 이유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만의 종목 이유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증시에 대한 아주 좋지 않은 상황에 대한 극히 극단적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빠진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우량주, 그죠? 우리나라에 대표하는 기업인 우량주는 2년 동안 주가가 빠진 반면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사실 2년 전 주가는 여기입니다. 계속 2년 전 주가를 들먹이면서 좀 이상한 소리 하신 분이 계셔서 정확하게 찝어드리면 2년 전 주가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대로 돌아온 수준입니다. 지금은 14,700원이면. 그래서 뭐 2년 동안 투자를 통해서 뭐 지금은 수익을 볼 수 없는 구조가 된 것이죠, 사실. 근데 그만큼 지금 모든 종목이 다 하락을 한 상황이고, 그리고 2년 만에 지금 온 가격이라고 했을 때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가격이 지금 도달을 한 겁니다. 그만큼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시 올라간다라는 보장이 있다면 지금 이 가격대는 결국에는 아주 낮은 가격이다. 그죠? 과도하게 하락했기 때문에 볼 수 있었던 하락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스피가 이미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아주 크게 떨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죠. 근데 그때 이제 1400까지 지금 코스피가 밀리면서 상당히 이제 공포스러운 장이었는데요. 그때도 이제 여러 경제 분석가들이 뭐 코스피가 1100을 간다, 1000을 깬다, 900포인트를 간다, 뭐 그런 얘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그 우리나라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전자의 가격대는 얼마였죠? 그때 4만 2천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 쭉 떨어지면서 4만 2천원까지 아주 급락을 했는데요. 사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이렇게 이제 아주 글로벌 증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이 뚝뚝 떨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분명히 어느 지점에서 누군가는 손절을 할 겁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그죠? 평소에 보지 못했던 가격이 왔을 때 결국에는 그 지점이 아주 최적의 매수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도하게 하락을 했기 때문이고요. 그만큼 평소에 가지 못했던 가격을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다시 올라갈 때는 반등도 빠르게 됩니다. 네. 근데 요런 지점에서 손절을 했던 분들이 요 지점에서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사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V자로 올라오고 다시 한번 떨어지는 구간에서 증시가 한 번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전망을 우세하게 생각하고 매수를 하지 못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추세 전환이 다 되고 나서 어느 정도 꽤 주가가 올라오고 나서 다시 진입을 시작하게 되고요. 네, 그때면 사실 손절을 한 가격이나 뭐 요때 들어온 가격이나 거의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과매도 구간에서 값싸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비용을 날리게 되는 것이고요. 혹은 그냥 투자를 다시 못하고 그냥 돈만 날리고, 그죠? 다시 한번 주가가 회복을 했을 때, 네, 다시 살 걸, 뭐 그런 결과론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보았을 때 지금 코스피 지수는 3,300포인트에서 2,100포인트, 2,150포인트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네. 뭐 물론 추가적인 하락이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바닥 라인이 깨진 상황에서 아직까지 바닥 라인이 잡히지 않았다라는 것은 조금 우려스러운 점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환율이 지금도 아직도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우려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락폭이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미 상당 부분 코스피는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모든 증시가 그렇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지금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금리 인상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미국이 아주
무리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달러화가 계속 금리 인상이 추진되니까 모든 해외 국가들이 지금 다 같이 돈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자 이제 10월 달에 물가가 아주 중요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그 금리가 올라갈 수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이 떨어지더라도 그게 영원까지 계속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받쳐질 수밖에 없고요. 이 경제라는 것은 그런 큰 투자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죠? 손해를 덜 보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에 대해서 반응을 할 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아주 심리적인 상황에 대해서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주가가 빠진 것이고, 그 금리 인상을 멈추기 위한 지표 중에 하나가 이 10월 물가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이제 잡혔을 때, 인플레이션 지수가 떨어졌을 때, 예상보다 이제 많이 물가가 잡혔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금리 인상이 당연히 멈춰지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온다면 이렇게 과도하게 하락한 그런 심리가 아주 빠르게 회복이 될 겁니다. 네. 실상으로는 이제 금리 인상이 진행되면서 경기 침체가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그 금리 인상이 멈춤으로 인해서 다시 금리 인하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시장의 유동성이 풀릴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는 또 올라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도하게 하락한 만큼 아주 빠르게 증시가 반등을 한다면 빠르게 반등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저는 다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뭐 당연히 기분 좋은 투자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 외로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분명히 그런 지점은 항상 이전에도 기회가 되어 왔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투자를 오래 함으로써 그런 전체적인 시장 사이클을 많이 경험을 했고요. 그런 폭락장에 대해서 결국에는 돌아오는 주가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매입을 했으면 좋겠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실제로 이제 매입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에 지금 계속 저는 저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조금씩 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증시 전체가 폭락했을 경우에는 나머지 이제 그죠 삼성전자 같은 그런 메리트 있는 종목들도 충분히 아주 좋은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 종목 하나만 100% 매수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전체적인 시장 차원에서 우량주들이 많이 빠진 상황이라면 분명히 매수 기회가 된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뭐 1800을 갈 수도 있고 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지만 분명히 지금은 저점에 가깝지 고점에 가깝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지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지점을 기대를 하고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뭐 단기적으로 주가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경우에는 그런 시장의 사이클을 이용해서 그런 저가 매입을 해서 계속해서 기회를 기다리는 그런 투자가 저는 올바른 투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더라도 계속 침착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럴 수 있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매도를 했다면 지금 이 손실을 보지도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수익을 얻을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하고 매수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주가를 맞출 수 있는 투자자는 몇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주가를 맞추기 위해서 주가에 따라서 짧게 대응을 하게 되시면 결국에는 이 투자가 아닌 트레이딩에 자꾸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라든지 그런 악재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자꾸 집중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성적으로 매도 타이밍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추세를 읽어 보려고 하는 그런 투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점 밴드, 고점 밴드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면 앞으로 시장 방향에 대해서 크게 지금 악재가 터지지 않았다면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다면 그 기업을 믿고 지금은 이 좋지 않은 시장 상황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과도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손절하지 않고 계속 매수 기회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뭐 추가적인 하락이 또 있더라도 뭐 그때는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증시 전체가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씩 분할로 매수를 하시다 보면은 결국에는 반등하는 시장이 왔을 때 빠르게 반등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좋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지켜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차분히 한번 계속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투자 수금은 이제 기관 투자자 43만 주 매도했고요. 계속해서 기관 투자자가 매도를 하면서 지금 주식을 좀 빼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64만 주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확실히 지금 최근에는 매수로 지금 붙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JP모간이 매수를 급격하게 많이 시작했는데요. 아무래도 공매도 상환을 꽤나 이제 진행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증권사, 특히 JP모간, 모간서울, 그다음에 CS증권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공매도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공매도를 이용해서 수익을 보는 지금 구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가가 확 떨어졌을 때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수세가 붙었다라는 것은 공매도가 상환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충분히 많이 떨어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상환을 시작을 한 것이고 뭐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있더라도 지금은 뭐 10,000원대를 간다느니 10,000원 아래로 간다느니 뭐 그런 거는 근거가 없는 소리고요. 네. 분명히 시장에 대한 그런 방향이 정해졌을 때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런 뭐 추측을 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보여지고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계속 지금은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면서 차분히 그 시장 상황에 대해서 지켜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 투신, 연기금 투자자는 계속 빠지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의 기계적인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환율이 올라가면서 좀 이제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좀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시장에서 지금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환율이 급등한 것에 대비해서 주가가 떨어진 것에 대비해서는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한 물량, 그죠? 금액이 그렇게 하루하루 크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매일매일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렇게 우리나라 증시를 막 하루에 2조, 뭐 3조 이렇게 매도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뭐 그만큼 이전에 코스피를 많이 매도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 막 그렇게 엄청나게 물량을 던질 만큼 크게 시장 상황을 나쁘게 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가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지만 지금 투자 수급 자체는 이전에 엄청나게 빠지던 뭐 그런 상황과는 좀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좀 빠지긴 했어도 그대로 또 다시 시장이 좋은 방향으로 회복이 된다면 빠르게 반등할 수 있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좀 지켜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이제 기관 투자자 매수는 계속 지금 코스닥에서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 코스닥에서는 좀 빠졌지만 뭐 매일매일 빠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뭔가 이 증시 분위기 대비해서는 수급 자체가 크게 엄청나게 많이 빠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좀 섞어서 진행을 할게요. 네, 그래서 채권 수익률도 지금 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3.9%대로 엄청나게 급등을 하면서 지금 그 국채 시장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지금 국채 금리라는 것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국채가 계속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뿐만이 아니고 지금 한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상당히 이제 많이 올라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국채 매입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채 시장 안정화를 통해서 그 금리 시장을 좀 안정화를 위해서 좀 그렇게 국채 매입을 시작했다라고 하고요. 그만큼 지금 변동성이 아주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수 선물도 이제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는 또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그런 악재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장 상황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좀 안정화가 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월에 그 물가 지수가 지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악화가 되면서 푸틴이 이제 핵을 쏠 수 있다느니, 그리고 이제 이번에 나온 소식 가스관 폭발이죠. 러시아와 그 독일 노스트림관 쪽에 가스관이 이제 폭발이 일어나면서 많은 양의 가스가 누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러시아 소행이라고 지금 좀 분석이 나오고 있고, 러시아가 그 에너지를 무기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천연가스 공급을 계속해서 차단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좀 일을 저지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아무튼 지금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그리고 그런 전쟁 차원에서, 그리고 지금 금리, 물가 지수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이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 좋지 않은 상황은 결국에는 극복이 되어 왔고, 그게 뭐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더라도 결국에는 빠르게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았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뭐 당연히 시장이 이제 계속 떨어져서 수익률이 지금 뭐 계좌에는 마이너스가 찍히고, 네, 떨어지긴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시장이 다시 돌아온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평소에 보지 못하던 가격대는 어떤 투자자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손절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니고 과도하게 폭락을 했을 때는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방향으로 좀 접근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제가 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로 이제 좋은 소식들이 들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같이 공유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은 좋은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블록딜 때문에 계속 전체적인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평가를 아주 좋지 않게 하는 분들이 몇몇 계신 것 같은데, 그거는 블록딜은 정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지분을 매각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부가적인 투자를 하거나, 그리고 채무 상환을 위해서, 그죠? 최근에 이 환율 급등과 국채금리 급등을 생각했을 때는 실제로 이제 두산 이 경영진들이 그런 상황을 예상을 하고, 네, 금리 급등을 예상을 하고 미리 선제적으로 정말 이제 투자 자금을 혹은 채무 상환을 위한 자금을 확보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 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뭐 블록딜을 진행했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요. 그리고 두산 자체도 이제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뭐 수소 모빌리티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계속 투자를 감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룹 차원에서 아주 뭐 R&D 차원은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도 지금 이제 두산 메카텍을 매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산 박폭도 매각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채죠. 회사채도 이제 뭐 이자율이 5%에서 6%대도 되긴 하지만 결국에는 800억대를 또 이제 확보를 한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동자금을 꽤나 이제 많이 확보를 해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두산밥켓은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뭐 회사채를 발행했다느니 블록딜을 발행했다느니 그거를 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 전체 그 이 비전을 흐트릴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주 과도하게 그걸 너무 악의적으로 그 부분만 콕 집어가지고 좀 끌어내리는 분들이 몇몇 계신 것 같습니다. 그게 뭐 당연히 지금 주가가 하락해서 그걸 연결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 주가가 하락한 것은 지금 전체적인 시장이 빠지고 있고 그 글로벌 증시에 대한 상황이 아주 좋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글로벌 증시가 좋지 않은 상황 이후에는 당연히 개선되는 반등장이 왔다라는 것을 이전에 그 데이터에 의거해서 여러분들께 충분히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저의 장기 투자의 방향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단기 투자로 가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단기 투자를 잘 하는 그런 뭐 방송을 가든지
혹은 본인이 그렇게 투자를 잘 하시면 그렇게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걸 공공연하게 그걸 너무 뭐 비판을 한다 치고 그런 식으로 좀 억지로 까내리는 듯한, 그죠? 비판이라는 것은 비난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몇몇 분들은 저를 비난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눈살이 찌푸려지는데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중간에 좀 사설이 좀 길었고요. 네, 일단 다시 돌아와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는 계속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네덜란드 원전 2기 건설 추진. 그래서 최근에 이제 네덜란드도 원전에 대해서 건설을 검토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뭐 사우디, 뭐 그리고 러시아, 폴란드, 체코, 뭐 카자흐스탄 뭐 요런 이외에도 지금 네덜란드 이렇게 또 검토가 되고 있고요. 지금 2기 정도를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에서 그 ASML이라는 기업이 네덜란드 쪽 기업이죠.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 그 ASML에 아주 중요한 장비가 있기 때문에 아주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네덜란드 쪽에서 원전에 대한 건설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때마침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제 원전에 대한 기술력도 크고 안전성도 크고 가격 경쟁력 입장에서도 아주 좋다 보니까 이 네덜란드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이 네덜란드 내 2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고 원자력 산업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과 접촉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은 시급한 당면 과제인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이 있고 원자력 에너지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와 결합해서 쓰면 탄소 중립을 위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죠? 에너지 믹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의 에너지 믹스 정책과 거의 유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네덜란드 쪽에서도 계속 이제 반도체와 이제 원전까지 협력을 이어나갈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좋은 소식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독일 탈원전의 대명사인 독일도 이제 원전 수명 연장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보낼 전력 부족하자 원자로 2곳을 내년 4월까지 가동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탈원전을 계획했던 독일이 남은 원전 3곳 중에 2곳의 폐기 일정을 최장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했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난으로 전력 확보가 시급해진 영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그 러시아 쪽에서 아까도 그 노스트림관이죠. 천연가스관을 공격을 하면서 네, 그런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 계속 위협을 하고 있고 그 에너지를 무기화해서 본인의 입지를 아주 좋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에너지 자립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 에너지 자립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뭐 기후 영향을 받지 않고 외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에너지원이 필요하고 그 상당 부분 영향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원전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독일도 네, 이렇게 수명 연장을 진행한 상황이고 그만큼 에너지 수급이 타이트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원전 관련 종목들, 그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도 저는 비전을 아주 좋게 보고 있고요. 그 상황에서 당연히 주가는 올라갔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풍력 에너지도 상당히 이제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 증시에 장사가 없다고 증시 전체가 빠졌을 때는 당연히 지금은 떨어지는 것이 정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증시가 반등을 했을 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 종목들을 선제적으로 매입을 해 놓았다면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투자를 뭐 올해 끝낼 것도 아니고요. 내년에 끝낼 것도 아니고요. 주식을 한번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오랫동안 투자를 할 겁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뭐 신용 투자가 아니라면 금액을 뺄 이유도 없고요. 그죠? 당연히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하는 것을 권고를 드리고 그런 상황이라면 이 사이클을 좀 크게 보고 이용을 하는 것이 저는 올바른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고점이 있다면 저점이 있고 저점이 있다면 고점이 있었다라는 점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분명히 코스피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올 수밖에 없다. 경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2150까지 떨어졌다고 해서 뭐 1400을 간다, 뭐 1000 아래로 간다, 이런 분석은 저는 너무나도 막연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손절을 할 거면 사실 요 고점에서 이미 주가가 한번 꺾였을 때, 그죠? 추가적인 이제 유동성이 끝나기 시작했을 때, 이때부터 주가가 많이 떨어질 거니까 그때부터 손절을 하고 그냥 현금 확보를 다 해두고 아예 지켜보는 것도 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그런 방법을 말씀드렸었고요. 네, 오래전부터 그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 전략 이외에 계속 떨어지는 것을 그대로 다 받고 투자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극히 일부분을 보고 그렇게 악의적으로 얘기하신 분들은 좀 저는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고, 지금은 손절하기에는 늦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손절을 하기보다는 아주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추가적으로 매수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이후에는 분명히 빠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증시 얘기도 좀 많이 길었고요. 네, 뭐 다른 얘기는 별로 차트적으로는 크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당분간은 이 증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증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 대차장고 오늘자는 좀 많이 상환이 되었습니다. 250만 주. 그래서 주가가 쭉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매도 상환을 좀 진행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 대차장고도 줄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국매도 잔고 제가 확인하지 않았는데, 국매도 잔고도 지금 보시면 네,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50만 주, 60만 주 정도가 줄었고요. 오늘 거래량 대비해서 국매도 거래량도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국매도 상환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상환이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추가적인 하락을 너무 우려하기보다는 지금은 평소에 보지 못하는 가격이 왔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그런 위기를 기회로 삼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뭐 추후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기회를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